여러분, 만약 어느 날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이름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의 이름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이름이 수백 년 전통을 살짝 비껴가며 조용히 세상에 먼저 공개됐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요란한 공식 발표가 아니라 정말 소문처럼 시작됐다고 합니다. 런던의 켄싱턴 궁전. 붉은 벽돌 건물 안은 늘 그렇듯 고요하고 질서정연했죠. 구두 소리도 거의 나지 않게 움직이는 직원들, 분 단위로 관리되는 일정표, 완벽하게 정리된 꽃 장식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변화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래 근무한 스태프들은 공기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큰 사건이 터지기 직전, 묘하게 정적이 흐르는 그 느낌. 마치 지진이 오기 전 땅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처럼요. 윌리엄 왕자는 공식 일정 중간중간 멈춰 서서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늘었다고 합니다. 늘 단단하고 차분한 이미지였지만 그 눈빛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는 말도 있었죠. 그리고 캐서린 왕세자비는 예정된 일정을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몇 차례 조정했습니다. 영국 왕실에서 이 표현은 솔직히 말해 거의 힌트나 다름없죠. 맞아요. 네 번째 아이,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1A, 가족이 머무는 공간 안에서는 아주 조용히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 어느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카페트 위로 내려앉은 거실에서 캐서린은 아기 관련 노트를 펼쳐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조용히 차를 들고 들어오는 윌리엄. 그 순간만큼은 왕세자와 왕세자비가 아니라 그냥 내 아이의 부모가 될 준비를 하는 부부였겠죠.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왕실이라도 아이가 생기면 다 똑같잖아요. 설렘 반, 걱정 반, 이번엔 또 어떤 아이일까 하는 기대감. 새 아이, 조지 왕자, 샬럿 공주, 루이 왕자도 변화를 눈치챘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빠르죠. 말은 안 해도 분위기로 느끼잖아요. 조지는 한층 진지해졌다고 해요. 혹시 동생이 태어나면 자신의 위치가 달라지는지, 책임이 더 커지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장남 모드, 리더 모드인 거죠. 샬럿은요. 제가 도와줄게요, 모드. 동생이 여자아이인지부터 궁금해하고 옷도 골라주고 책도 읽어주겠다고 먼저 나섰다고 합니다. 약간 K장녀 느낌 아시죠? 책임감 뿜뿜. 루이는 완전 귀염 폭발. 아기가 초코 쿠키를 좋아하냐고, 자기 방에서 자도 되냐고 묻고 빙글빙글 돌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미소 나오죠. 그리고 그날 밤 벽난로 불빛이 흔들리는 거실에서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아기가 온단다. 그 한마디에 방안이 따뜻해졌다고 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름. 왕실에서 이름은 그냥 예쁜 단어가 아니에요. 역사, 정치, 전통, 종교, 모든 게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지, 샬럿, 루이 같은 이름은 왕실각에도 깊숙이 자리한 전통적인 이름이죠. 그래서 후보에는 무게감 있는 이름들이 올랐다고 합니다. 왕과 장군, 개혁가의 이름들. 안전하고 전통적이고 논란 없을 이름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윌리엄과 캐서린은 전통을 존중하되 새로운 메시지를 담을 이름을 원했다고 합니다.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시대를 연결해주는 이름. 그 와중에 유출이 터집니다. 어디서 새어나갔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기자에게 조심스럽게 전달된 정보 하나. 네 번째 아이를 기대 중이다. 순식간이었죠. 영국 언론은 긴급 속보 모드. 방송 중단, 전문가 패널 총출동. SNS는 말 그대로 난리. 이름 예측 리스트가 쏟아졌습니다. 이쯤 되면 거의 월드컵 시즌급 분위기. 찰스 3세 시대의 왕실은 예전과 다릅니다. 절대 설명하지 않는다는 공식이 점점 바뀌고 있죠.
윌리엄은 언론에 대한 불신이 큰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엔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냥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선제적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가. 그날 밤, 부부는 벽난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캐서린이 조심스럽게 꺼낸 이름 하나. 가브리엘. 순간 정적. 이 이름은 최근 윈저 가문 계보에서 보기 힘든 이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상징적인 이름이죠.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모두에 등장하는 대천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윌리엄은 그 이름을 몇 번 반복해봤다고 합니다. 가브리엘. 부드럽지만 강인한 울림. 전통과 현대를 동시에 담은 느낌. 다음 날 최측근 비서진과 논의가 이루어졌고 놀랍게도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의미가 깊고 지금 시대에 어울린다. 그리고 전례를 깨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보통 왕실은 아이가 태어난 뒤 며칠 후에야 이름을 공개합니다. 그것도 버킹엄 궁전 앞 이젤에 공지문을 세워 발표하죠.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출산 전 미리 가이딩 네임으로 가브리엘을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간결한 성명서 하나, 성별도, 출산 예정일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문장. 네 번째 아이의 이름은 가브리엘.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종교적 상징성, 다문화 영국 사회에서의 의미, 현대적 왕실 이미지까지. 전문가들은 왕실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이름은 단순히 멋있어서 고른 게 아닐 겁니다. 다문화, 다종교 사회로 변화하는 영국. 가브리엘은 특정 집단이 아니라 여러 신앙 전통의 공통으로 등장하는 존재죠. 분열보다 연결. 또 하나 중요한 점, 이야기의 중심에 항상 가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반응, 부부의 대화, 벽난로 앞 장면들. 왕실을 상징이 아닌 사람으로 보여주는 전략이죠. 네 번째 아이는 왕위 계승 순위에서 아주 앞자리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중심을 지지하는 역할, 현대적 왕실의 얼굴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죠. 지금 켄싱턴 궁전안은 다시 차분한 리듬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아기방 준비, 작은 담요 정리, 추억 상자 꺼내보기. 전 세계는 분석 중이지만 그 안에서는 그냥 한 가족이 새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름은 이미 울리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빛, 소식, 희망. 왕관의 무게를 알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놓지 않으려는 선택. 전통을 깨는 게 아니라 전통을 이어가는 또 다른 방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실이 이렇게 변하는 모습 환영인가요? 아니면 전통은 지켜야 한다고 보시나요?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 더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또 어떤 숨어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